이 사연은 경기도 분당에 사는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시장 골목 깊숙이 내리쬐는 오후 50대 중반의 박정희는 건물 옥상에 올라 빨래를 널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한 이 건물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 되었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건물 하나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니 그녀에게는 자식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민혁의 목소리에 박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은 이제 3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어머니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들떠 보이는 민혁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밥상을 차리던 박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결연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결혼하려고요. 다음 달에 혼인신고 하기로 했어요. 박정희의 젓가락이 그릇 위에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한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랑?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유미요. 패션 회사 다니는. 박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난달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 명품 베개, 명품 구두를 신고 온갖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자였죠.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는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너무 급하지 않니? 그 아이랑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1년이요. 충분히 알아봤어요. 하지만 미녀가 그 애는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던데.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유미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첫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 키우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겠니? 그 아이는 너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관심 있는 거야.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난 유미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도. 그 말에 박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미녀가, 엄마가 내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렴. 하지만 민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가 축복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린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한 달 후 박정희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사치스러웠습니다. 민혁의 아내가 된 유미는 그날 2번이나 드레스를 갈아입었고 하객들은 그녀의 우아함과 세련됨에 감탄했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미가 두 손을 모아 인사했지만 박정희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결혼 후 민혁은 박정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건물 1층에 유미가 카페를 열고 싶대요. 엄마 생각은 어때요? 박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그 공간은 오랫동안 슈퍼마켓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수입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렴. 하지만 다른 세입자들처럼 월세는 제때 내야 해.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유미가 요식업 경험이 있어서 잘할 거예요. 그렇게 1층에는 블룸이라는 세련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유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카페를 열었고 주말에는 민혁도 와서 돕곤 했죠. 박정희는 가끔 카페에 내려가 며느리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드세요. 유미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잘 지내지? 네, 덕분에요. 어머니 건물이라 더 열심히 해야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심을 박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정희는 카페 앞을 지나가다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카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의아함을 느낀 그녀는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미야, 오늘 카페 안 여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미의 목소리는 왠지 들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직원들한테 맡겨놨는데 무슨 일 있나요? 아니, 문이 닫혀 있길래. 정말요? 아이 참, 저 직원들 때문에 정말. 바로 연락해 볼게요. 통화가 끝나고 박정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미의 설명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카페 앞에서 잠시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허름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둘러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박정희가 그 여성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나요? 젊은 여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급하게 시장에 다녀오느라. 아가씨 혼자 일하세요? 네, 사장님이 오늘 안 오신다고 해서요. 원래는 2명이 교대로 하는데 다른 직원이 어제 그만뒀어요. 박정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만뒀다고요? 왜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급이 2달째 밀려서요. 그 말을 들은 박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원 월급을 2달이나 밀리게 했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는 매일 손님들로 붐비는 것 같았는데 어디에 돈을 썼길래 월급조차 주지 못한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희는 창문을 통해 우연히 유미를 발견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화려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박정희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혁아, 유미 카페가 잘 되고 있니? 그럼요. 손님도 많고 유미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카페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구나. 직원이 말하길 월급이 2달이나 밀렸다던데.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일시적인 작은 문제라고 유미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줬으니까 걱정 마세요. 박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카페를 찾은 박정희에게 유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혁이 옆에 있어서였을까요? 그녀의 태도는 항상 다정했습니다. 유미야,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어. 네, 특별히 제가 직접 내려드릴게요. 민혁 씨도 같이 드실래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미는 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혁의 전화가 울렸고 그는 급한 업무 때문에 먼저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드릴게요. 유미는 민혁을 배웅하고 돌아왔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정희에게 커피를 건네는 동작도 전과 다르게 퉁명스러웠습니다. 월세는 언제 입금할 거니?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거요?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장사가 잘 안 돼서. 하지만 매일 손님들로 가득 찬 것 같던데. 어머니, 카페 운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박정희는 유미의 손목에 채워진 새로운 명품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없던 것이었죠. 그래. 그럼 다음 달엔 꼭 입금해야 할 거야.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제때 내고 있으니까. 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 남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그렇게 냉정하게 구시나요? 민혁 씨한테 말씀드릴까요? 그 말에 박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유미의 태도가 당혹스러웠기 때문이죠. 유미야, 사업은 사업이야. 가족관계와는 별개로 생각해야지.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유미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희는 카페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카페 뒤편에서 유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또 월세 얘기를 꺼냈어.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아들 와이프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도 되는 건지. 아냐, 걱정 마. 민혁이는 내 편이야. 내가 잘 구슬리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도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민혁의 눈에는 유미가 완벽한 아내로 보일 테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혁아, 유미 카페 경영이 많이 힘든가 보더라. 민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처음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월세도 못 내는데 명품은 계속 사는 것 같던데. 엄마.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자꾸 유미를 그런 식으로 봐요? 엄마가 처음부터 유미를 안 좋아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트집 잡지 마세요. 박정희는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아들과의 거리만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갈등이 어서 끝나기를 바랐지만 더 큰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건물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박정희는 창가에 앉아 아래 카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유미의 카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것이 이번 주에만 3번째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지만 박정희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카페 블룸의 건물주이신가요? 박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카페에서 일했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월급 문제로 연락드렸어요. 박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급이요? 그건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야. 사장님이 계속 연락을 안 받으세요. 이제 석 달째 월급을 못 받았는데 건물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박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 달이라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며느리, 아니, 사장님께 꼭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정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민혁에게 말해봤자 또 자신을 오해할 테고 유미에게 직접 따지자니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문이 열린 카페에 들어서자 유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박정희는 조용히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은 단 2테이블뿐이었고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미야,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유미는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카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명품 가방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미야, 솔직히 말해봐. 카페 상황이 어떤지. 유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어려움이에요. 곧 나아질 거예요. 직원들 월급이 석 달이나 밀렸다면서 그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지. 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아, 그 수진이죠?
정말 참. 제가 곧 줄 거라고 했는데. 유미야, 사업을 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해. 직원들 월급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야. 유미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사업 가르치시려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월세는? 벌써 2달째 입금이 안 됐어. 순간 유미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돈만 보세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도 돼요? 민혁 씨가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박정희는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의 문제야. 내가 며느리라서 더 엄격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 가족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유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요? 처음부터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에 박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유미야, 난 내가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워. 내가 사치품에 빠져 있는 동안 민혁이 너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고 있어. 이게 올바른 부부관계라고 생각하니? 유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민혁 씨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우리 둘의 문제예요. 내가 민혁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니? 유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용? 제가요?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싸구려 일꾼처럼 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에 새들어 월세 내라. 직원들 관리 제대로 하라. 저는 며느리지 어머니, 종업원이 아니에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유미는 순간 표정을 바꿔 눈물을 글썽이며 민혁에게 안겼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저를 못살게 굴어요. 제가 카페 운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민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또 유미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박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민혁아, 유미가 직원들 월급을 3달이나 밀리게 했어. 그리고 우리 건물 월세도. 엄마. 민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제가 엄마한테 말했잖아요. 카페가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왜 자꾸 유미를 압박하세요? 민혁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유미는 내 앞에서만 저렇게 착한 척 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랬어요, 엄마. 민혁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는 유미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할 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계속 트집 잡고. 이제 그만해요. 유미는 민혁의 팔 안에서 슬픈 표정으로 박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박정희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알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박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야. 다음 주까지 밀린 월세를 모두 입금해. 그렇지 않으면 카페 계약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 그녀가 카페를 나서는 순간 유미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눈끝으로 보았습니다. 아들은 보지 못했지만 박정희는 그 순간 유미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초여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며느리의 실체를 아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 정희야. 너무 힘들어서.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네. 우리 며느리 문제야. 민혁이가 완전히 그 애한테 홀딱 빠져서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래. 며느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박정희는 모든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미의 사치스러운 생활,
카페 운영의 문제점, 밀린 월급과 월세, 그리고 아들 앞에서의 이중적인 태도까지. 정희야, 내가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민혁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박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유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말이 맞아. 증거를 찾아야 해. 그날 밤 박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인지. 아침 일찍 박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다고. 그녀는 오래된 서랍에서 카페 임대 계약서를 꺼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3개월 이상 월세 미납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죠. 아직 2달이니까 한 달 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행동할 때가 아니었지만 준비는 해둬야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지인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나 박정희예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있을까요? 네, 선배님. 언제든지 오세요. 박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대계약 문제부터 며느리의 행동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월세 문제는 명확한 계약 위반이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가 얽혀 있어 복잡하네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페 운영 실태와 직원 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서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면 좋을까요?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카페 운영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매일 영업 여부, 손님 상황 등을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가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고 하루 중 여러 시간대에 지나가며 손님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 김수진에게 연락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카페 돈으로 명품을 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출 장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저희 월급을 주기로 한 날이면 항상 핑계를 대셨어요. 박정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혁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박정희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유미가 카페 확장을 하고 싶어 해요. 1층 옆 공간도 임대하고 싶다는데. 박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월세도 못 내는 상황에서 확장이라니? 민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잘 되려면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유미가 새로운 메뉴와 컨셉으로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대요. 민혁아. 박정희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 전에 현재 카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니? 직원들 월급이 3달 넘게 밀렸고 우리 건물 월세도 2달째 미납이야.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미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오히려 카페가 잘 되고 있다고. 박정희는 서랍에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봐. 내가 일주일간 기록한 카페 운영 상황이야. 문을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더 많아. 그리고 이건 전 직원 인터뷰 내용이고. 민혁은 망설이다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민혁은 한동안 말없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엄마 말을 무시하고. 박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어.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미한테 이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박정희는 말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래, 유미와 대화해봐. 하지만 냉정하게 진실을 마주할 준비도 해두렴. 민혁이 떠난 후 박정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미가 어떤 변명으로 민혁을 다시 설득할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미와 민혁이 카페 안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민혁은 뭔가를 따지듯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나 때문에 내가 더 성공한 거 아냐? 내가 없었으면 넌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라고. 유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게 문제라고. 카페가 잘 되고 있다며? 직원들 월급은? 엄마한테 월세는? 민혁이 차분하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정희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대화가 끝나면. 아니, 괜찮아. 내가 잘못 찾아왔네. 박정희는 물러서려 했지만 유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민혁 씨한테 이상한 말 심어놓고. 정말 시어머니라는 게 다 그래요?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민혁이 놀란 표정으로 유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미,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왜? 사실이잖아. 처음부터 날 미워했고 늘 트집 잡았잖아. 이것도 다 어머니가 꾸민 거 아니에요? 박정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유미야, 내가 뭘 꾸몄다는 거니? 직원들 월급을 안 준 것도 내가 꾸민 거야? 월세를 안 낸 것도? 유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어려움이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민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미, 제발 그만해. 엄마는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내가 카페 수익을 개인 쇼핑에 썼다는 증거도 있어. 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어떤 증거? 전 직원 증언이야. 내가 카페 돈으로 명품을 사는 걸 봤대. 유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정도 누릴 자격 없어? 이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 정도 위안은 받아야지. 민혁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유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유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민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런 작은 카페 운영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당신 사업이 잘 되면 함께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민혁아. 박정희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유미는 이제 자신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에서 나갈 거예요. 더 좋은 곳에 새 카페를 열 거니까. 당신이 도와주든 말든.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미,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이렇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원했던 것은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이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마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침묵 속에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박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유미가 카페를 나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들 부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초인종 소리에 박정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아, 왜 이렇게 비를 맞고? 박정희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아들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민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유미랑 얘기 많이 했어요. 박정희는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유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유미가 직접 인정했어요. 카페 수익을 개인 쇼핑에 썼다는 것도, 직원들 월급을 밀린 것도.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지어 저랑 결혼한 이유도 제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였대요. 박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민혁아, 너무 자책하지 마. 사랑은 때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기도 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엄마를 오해하기까지 했는데. 괜찮아. 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믿은 거니까.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별거하기로 했어요. 유미는 친구 집에 가 있고 이혼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정희가 문을 열자 유미가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는지 그녀의 화장은 얼룩져 있었고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혁 씨 여기 있죠? 유미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유미야, 들어와서 얘기하자. 유미는 박정희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민혁을 발견하자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어머니한테 또 무슨 말을 듣고 있었어요? 민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미, 진정해.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을 뿐이야. 얘기? 날 험담하고 있었겠죠? 어머니는 날 처음부터 미워했으니까. 박정희는 한 발 물러서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죠. 평소에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에 찬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 제발 진정해. 민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 충분히 얘기했잖아.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 유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순진하네요. 벌써 어머니한테 달려와서 위로받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확인받고 있잖아요. 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미,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우리 관계가 어떤지. 유미의 시선이 박정희에게 향했습니다. 이거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죠? 증거니 뭐니 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박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미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난 그저 진실을 밝히려 한 것뿐이야.
진실? 유미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진실이겠죠.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음모로 보여요. 며느리를 내쫓기 위한. 유미.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그만해.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네가 저지른 일이야.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박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희는 한 발 물러섰지만 유미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유미야, 진정해. 박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 순간 유미의 손이 번쩍 들려졌고 박정희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냉정하게. 내가 얼마나 냉정한지 보여줄게요. 엄마. 민혁이 황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박정희는 뺨에 손을 대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뺨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자신을 향해 올라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유미,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손을 대? 유미는 자신이 한 행동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게 왜 자꾸 참견하는데요?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끼어든 게 아니야. 엄마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유미. 나 이혼할 거야. 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엄마를 때린 순간 모든 게 끝났어. 유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카페는? 내가 일군 사업인데? 내가 일군 사업? 민혁이 잉크레절러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월세도 못 내는 그 사업? 게다가 그건 엄마 건물이야. 계약도 제대로 못 지켰으니 당연히 나가야지. 유미의 표정이 순간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소파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 내가 잘못했어요. 화가 나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해볼게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유미. 엄마를 때린 건 용서할 수 없어. 유미의 눈물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카페 정리하러 갈게요. 그리고 그녀는 박정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거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살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구나. 민혁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 내가 엄마 말을 더 일찍 들었더라면. 이제 됐어.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야.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예요. 민혁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미가 카페에서 나가게 하고 이혼 절차도 시작할 거예요. 박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도 돼. 아니에요, 엄마. 이미 결정했어요. 유미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박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미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와 아들은 함께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정희는 집안일을 하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죠. 창밖으로는 어제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상황처럼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박정희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유미예요. 박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다르게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유미야, 무슨 일이니? 어제 일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용서해 주세요. 박정희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어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알아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카페 정리하러 가는데 혹시 열쇠를 받으러 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인사도 드리고 싶고. 박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유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언제 올 거니? 1시간 후에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통화가 끝나고 박정희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민혁에게 전화의 상황을 알려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들이 변호사와 중요한 상담 중일 것이라 생각해 그만두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미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렴. 유미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민혁 씨는 안 계신가요? 응, 변호사 만나러 갔어. 유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 너무 흥분해서. 유미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카페 열쇠는 저기 서랍에 있어. 내가 가져올게. 박정희가 열쇠를 가지러 방으로 향하는 사이 유미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손은 가방 안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돌아온 박정희는 유미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여기, 카페는 오늘 안으로 비워줬으면 좋겠구나. 유미는 열쇠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는 왜 처음부터 저를 미워하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박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미야, 난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단지 내가 우리 민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웠을 뿐이지. 그리고 그 의심이 맞았잖니. 유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겠네요? 그래,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유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정희는 그것이 날카로운 가위라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유미야, 그게 뭐니? 끝내자고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냥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희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미야, 진정해. 이러면 상황만 더 나빠져.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최악이잖아요.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민혁 씨는 저랑 이혼한다고 하고 카페도 빼앗기고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박정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유미야,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월세도 안 내고 카페 돈을 개인 쇼핑에 쓴 거잖니. 그래서 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치고 누가 그런 거 안 해요? 유미가 가위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박정희는 소파 뒤로 피했습니다. 유미야, 제발 정신 차려. 이러다 큰일 나.
이미 제 인생은 망했어요. 어머니가 망쳐놨으니까. 유미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박정희는 간신히 피했지만 유미의 가위가 그녀의 팔을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으악! 박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서. 어머, 이게 무슨. 민혁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유미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미,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유미는 민혁을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혁 씨, 이건 실수예요. 내가 그냥. 민혁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팔을 살폈습니다. 엄마, 많이 다쳤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괜찮아. 그냥 살짝 긁힌 것뿐이야.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은 유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미쳤니?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 유미는 잠시 당황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이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이제 말은 됐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박정희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혁아.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유미는 어제 엄마를 때리고 오늘은 가위로 위협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유미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민혁은 어머니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고 유미는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유미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민혁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다행히 상처는 가벼운 찰과상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니. 깊게 다치지 않으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때 맞춰 온 게 다행이지. 앞으로 유미는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할 거예요. 내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거예요. 박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혁아,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당연하죠, 엄마.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유미는 계획적으로 엄마를 해치려고 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폭행 전력이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대요. 박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유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변호사와 함께 카페에 가서 정리할 거예요. 유미의 물건은 모두 정리해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새 임대인을 찾아야 해요. 그래, 알았어. 박정희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민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정희가 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미가 보석으로 풀려났대요. 그리고 민혁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카페에 불이 났대요. 박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불이라니? 아직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방화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 소방서에서 진화 중이라고. 박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미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바로 카페에 불을 지른 걸까요? 가봐야겠어요.
민혁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박정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건물에 도착했을 때 소방차 여러 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이미 진화된 상태였지만 카페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유리창 너머로 엉망이 된 내부가 보였습니다. 소방관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건물주이신가요? 네, 제 어머니가 건물주이고 저는 아들입니다.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신고가 들어와서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층 카페는 거의 다 타버렸네요. 화재 원인은 알 수 있나요? 박정희가 물었습니다. 소방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방화로 추정됩니다. 카페 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거든요. 민혁과 박정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정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유미를 찾아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카페 근처 CCTV에 찍혔고 그녀의 차에서 휘발유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법원 앞 나무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민혁은 나란히 법원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카페 화재 사건 이후 2달이 지났고 오늘은 유미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긴장되네요. 민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그저 진실을 말하면 돼.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이 앞쪽에 앉아 있는 유미의 뒷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한때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피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괜찮니?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는 유미의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폭행, 협박, 그리고 방화. 유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그리고 그녀의 차에서 발견된 휘발유 통까지. 박정희가 증인석에 섰을 때 그녀는 유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때 며느리였던 여자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피고인은 당신을 가위로 위협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위로 당신을 다치게 했습니까? 네,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박정희는 팔에 남아있는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것이 계획된 공격이 아닌 순간적인 격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혁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유미가 카페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직원들 월급을 밀린 것,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한 것까지. 당신은 왜 피고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제 어머니를 폭행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미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 귀하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미와의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직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유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귀하의 어머니가 일부러 피고인을 자극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닙니까?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유미였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유미에게 폭행과 방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었지만 민혁과 박정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민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다행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혼 소송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가장 힘든 부분은 지나간 것 같구나. 그들이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박정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미의 어머니였습니다. 박정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혁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박정희는 괜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민혁아, 넌 먼저 차로 가 있어. 금방 갈게. 민혁이 떠나고 두 여자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미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일을. 정말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박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니 부모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유미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인 것 같아요. 박정희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유미는 어른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딸이 출소한 후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유미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테니까요. 두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박정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두 어머니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죠.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박정희는 민혁이 기다리는 차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차 안에서 민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어머니로서의 대화였어. 박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민혁은 카페가 있던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건물로 향했습니다. 화재 이후 보험 처리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공간을 정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 공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민혁이 그을린 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다시 임대를 줄까 생각 중이야. 누구한테요? 아직 정하진 않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할 거야. 민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아내의 꿈이 담겨 있던 공간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박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어떤 사업을? 요즘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작은 책방 겸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거요. 사람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박정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항상 책을 좋아했잖니. 네, 예전부터 꿈꿔왔던 건데. 이번 기회에 시작해볼까 해요. 물론이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그날 저녁 그들은 민혁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열정을 발견한 박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주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미의 폭행 및 방화 전과가 있었기에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혁은 모든 재산 분할에 관대했고
단지 빨리 이 모든 일을 끝내길 원했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나요?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지. 그날 밤 박정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아들이 새로운 책방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그녀 자신은 그 곁에서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듬해 봄 건물 1층에는 책과 삶이라는 아담한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목재 선반들 사이로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매일 아침 일찍 책방을 열고 늦은 밤까지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가끔 책방에 들러 아들의 일을 돕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책방 창가에 앉아 봄볕을 느끼며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책들은 저쪽 에세이 코너에 꽂아주세요. 민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행복한 기색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녀의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민혁아, 여기 손님 많아진 것 같구나. 네, 요즘은 독서 모임도 생겨서 주말마다 모임을 가져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박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흐뭇하네. 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민혁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하자. 모든 건 지나갔어. 작년 가을 유미와의 이혼이 최종 확정된 후 민혁은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졌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이용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차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책방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시간 있지. 내가 저녁도 준비해 올게. 아, 그럼 제가 건너편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놓을게요. 엄마가 요리하시는 거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편하게 쉬셨으면 해서요. 박정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는 디저트나 준비해 갈게.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책방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여성은 서가를 둘러보다가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생의 가치라는 책 있을까요? 네, 저쪽 철학 코너에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민혁이 여성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며 박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것 같아 기뻤기 때문이죠. 저녁 박정희는 약속대로 직접 만든 사과 파이를 들고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혁이 책장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혁아 왔어. 어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짜장면은 조금 있다가 시킬게요.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정리하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혁의 어린 시절 이야기, 박정희의 젊은 시절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정희는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오늘 책방에 왔던 그 여자 기억나세요? 사실 그분은 우연히 오신 손님이 아니에요.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몇 번 만나고 있어요.
박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요즘 활기차 보이는 거였구나. 민혁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에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책에 대한 지식도 많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박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경험 때문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의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이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미와는 달라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단다. 언제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정희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몇 주 후 민혁은 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을 정식으로 어머니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박정희는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고 지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민혁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혁 씨가 책방을 운영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들을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아니야, 민혁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민혁 씨가 힘들 때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 말에 박정희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정희와 수지는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걱정이 됐어. 민혁이가 지난번 결혼해서 많이 상처받았거든. 수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혁 씨에게 들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싶어. 이건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걱정일 뿐이야. 당연하죠,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민혁 씨와의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정희는 수진의 솔직한 대답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진실되고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마워, 수진 씨. 너와 민혁이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날 이후로 수진은 종종 박정희의 집을 방문했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정희는 점점 수진을 딸처럼 느끼기 시작했고 아들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년 후 민혁과 수진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가족 모임에서 양가 부모님들만 모신 가운데 약혼식을 가졌죠. 어머니,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민혁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희 둘이 행복하길 바란다. 결혼식은 봄날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하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박정희는 아들이 수진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죠. 결혼 후 민혁과 수진은 책방 위층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건물에 아들 부부가 살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그녀는 언제든 아들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사생활도 존중해 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정희는 책방을 지나가다 민혁과 수진이 함께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녀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자신과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혁과 수진의 결혼식 사진도 그 앨범에 추가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행복해졌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 결국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앨범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과 그 아래 자리한 그녀의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아들 부부. 모든 것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드디어 그녀와 아들에게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